그 친구가 이제 잘 살면서 좀 어깨 힘이 들어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질투와 시기가 많잖아. 뭐 어떤 한 친구가 너의 동거 사실을 남편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의 연락이 두절이 된, 아예 핸드폰 번호도 바뀌어버리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소식을 모르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제가 요새 올린 영상 중에 걸러야 되는 여자, 걸러야 되는 남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거에 대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동거. 남자고 여자고 과거에 동거를 좀 했다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거에 관한 의견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왜 이 동거라는 거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이야기 해볼게요. 근데 대표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우 그럼요. 과거에는 색안경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거 많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벗겨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담해서 남자들 여자들 얘기 들어보면 동거 해보면 좋지 하지만 내 배우자가 동거를 했다는 경험이 있다고 하면 싹 내켜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동거해보는 건 괜찮은데 그 상대방이 동거해봤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그런가 봐요. 내로남불 같은. 내로남불 같은 거야. 동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 첫 번째입니다. 동거는 반결혼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약간 동거하고 끝나면 재혼했다는 느낌도 있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뭐 예를 들어 1년, 2년 동거를 한다고 했을 때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했다라는 거잖아. 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그 자체가 싫은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연애할 때도 뭐 남자친구 집, 여자친구 집 며칠씩 있잖아. 근데 그거는 그래도 자기 집들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모든 일생활을 다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흔적이 싫은 것 같아요. 뭐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특히나 좀 더 예민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 결혼을 할 여자야. 근데 나 만나기 전에 한 3년 동거했어. 봐봐. 근데 그 싫은 이유가 솔직히 뭐야? 깊숙이 들어가면. 한남체나 물고 뜯고. 그거야. 그건 거야. 그 흔적이 싫은 거지. 10년 동안 연애는 뭐 그래 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동거라고 하니까는 좀 다르게 느껴져. 크게 느껴지죠. 이런 경우. 한달 전에 갑자기 동거 사실 바뀌어지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그 드라마 또 얘기하지만 그 옛날에 칸가인 씨랑 송일국 씨가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예정의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동거 문화가 진짜 허락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가인이 되게 청순한 여자로 나오는데 송일국이 반해서 결혼을 해. 근데 나중에 한가인이 동거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막 격분해가지고 이혼을 하거든요. 막 장난 아니었어. 그때 송일국이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동거라는 게 제 20대만 해도 되게 크게 와닿았던 거지. 대표님 그럼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진짜 어떻게 여자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랬던 것 같아. 한가인을 나도 욕하면서 봤던 것 같아. 그 동거라는 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20년이 지났잖아. 지금은 이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보편화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저는 인식이 아직도 동거라는 게 사실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조금 꺼려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한가인이 동거 사실을 숨겼었어요? 숨겼어요. 그때 아마 한가인 씨가 생긴 건 되게 청순했는데 그때 유치원교사인가 뭐로 나왔던 그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가인하고 같이 동거했던 남자가 어디 유흥업소 같은 데서 밤에서 일을 해 하고 막 그랬던 남자였어요. 약간 여자한테 돈 뜯어가고 막. 그래서 그런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숨겼었지. 거기 보면 한가인 착해 보이잖아요. 진짜 막 청순하고 막 한가인처럼 막 이쁜 여자야.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자친구랑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거한 남자가 찾아와 나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완전 깰 것 같지? 숨이 막히고. 숨이 막히죠. 그럼 어때? 근데 내가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어. 애 낳고 살고 있는데. 막 문신 있는 남자가 와가지고. 여자분 다시 가져가라고. 이 시대 때 태어난 친구들도 지금 이런 반응인데 쿨해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쿨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야 그럴 수 있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막상 지 상황이 되면 이해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은데요. 남의 상황이니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도 동거 할 수도 있다인데 내 여친이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인 거야. 철두철미하신 분이잖아요. 안 돼. 여긴 용서 못할 스타일이야. 절대 용서 못할 스타일이야. 솔직히 여자가 동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좀 동거하면 좀 별로 그런 느낌이 없어요. 남자도 동거하면 사실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저도 여자지만 여자가 그랬다 그러면 조금 더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긴 해. 왜 그런 거? 남자가 담배 피는 게 싫지만 왜 또 여자가 담배 피면 조금 더 세 보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게 예전에 그 유교적 사상이 아직도 없다고 하지만 여자인 저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 보면 어쩔 수 없나 봐. 동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의 여자친구가 결혼 전에 동거했다 그러면 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알게
알게 되면. 그냥 별로 안 좋은 정도예요. 아니, 그냥 안 할 것 같아. 결혼 못하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조금 그래도 그나마 동거 중에서도 좀 하면 안 되는 동거들이 어떤 동거냐. 두 번째입니다. 20대 하는 동거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 하는 동거. 20대 초반에 하는 동거들 있죠.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판단력이 뭐 아주 있을 나이는 아니잖아. 그리고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나이에 동거를 하다 보면 잃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또 뭐 TV에서도 보면 20대 여자분이 동거를 남성하고 했다가 좀 안 좋은 사건들 많이 나왔잖아요. 매스컴에. 어떻게 생각해요? 대처를 못 하잖아. 상처가 되잖아, 평생.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동거는 좀 비추천이에요. 아, 근데 대표님 20대 철없을 때 한 번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동거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제 아는 먼 지인의 얘기인데, 그 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동거를 남자분하고 한 5번?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20대 20살에 뭐 한 번, 22살에 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동거를 할 때마다 친구들한테 또 거기로 불러. 놀러 오라고.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4번째인가 5번째 동거했던 남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잘 살면서 밑에 이제 친구들하고 좀 멀어지게 됐어요. 좀 어깨 힘이 들어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질투와 시기가 많잖아. 지가 언제부터 잘 살아서 하면서 이제 그게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뭐 어떤 한 친구가 너의 동거 사실을 남편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의 연락이 두절이 된, 아예 핸드폰 번호도 바뀌어버리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소식을 모르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SNS도 안 해요? SNS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동거할 거면 그냥 들키지 말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근데 대표님 그 동거 하던 분이랑 만난 거잖아요. 여자분이 동거하던 남자랑 결혼한 거죠. 그럼 남자도 동거했으니까 뭐라고 못해? 근데 이제 그 남자는 그게 첫 번째 동거인 줄 알아. 전에 동거 사실을 모르는 거죠. 왜냐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담배를 폈었는데, 근데 남편이 담배 피는 사실을 몰랐어. 철두철미한 거죠. 동거하면 담배 왜 생각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문신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인식인 거야.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40대의 동거, 50대의 동거는 어때요? 또 느낌이 다르죠. 나이 먹어서 하는 동거는. 왠지 거부감이 없네. 거부감이 없죠. 혼자 있는 것보다 엄마들이 뭐라 그래? 동거라도 해. 막 이러잖아. 결혼 안 해도 돼. 제발 누구랑이랑만 살아. 이러잖아. 그래서 나이가 있어서 동거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너무 이른 나이에 동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 세 번째입니다. 동거 10년 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런 커플들도 사실 실제로 봤어요. 왜 안 해요 진짜? 뭐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는 해요. 뭐 재산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핑계 같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서로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각자 또 헤어지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거부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남자의 폭력일 수도 있고요. 낙태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유들에는. 그러니까 동거라는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 사실. 한국에서는 더 심하잖아. 대표님 생각하기에 시대가 지나갈수록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동거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양은 이미 서양은 이미 많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동거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보면은 뭐 대학생들도 룸 구해서 같이 살다가 또 동거하거나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저는 은근히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의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동거는 또 난 괜찮은 것 같아. 결혼 결심하고 한두 달 정도 또 혼인신고 해놓고 사는 거 있잖아요. 식구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런 동거는 뭐 합리적 동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찬성입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가 그런 결혼까지 결심하고 동거를 한 2달 전에 했어. 근데 진짜 어쩌다 보니까 헤어졌어. 혼인신고 했는데 혼인신고 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는. 결혼하려고 했고 동거를 했는데 너무 아니었어서 헤어졌어요. 그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요? 한두 달 정도는? 결혼 전제로 짧은 동거. 그치. 부모님한테 허락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이해하는데, 아까처럼 제가 말한 너무 어린 나이에 뭐 동거 경험이 많다거나 철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조금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피디님들, 요새 이렇게 동거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동거가 뭐예요? 사전적 의미가? 뭐 이런 거잖아. 법적 부분은 아니지만 연인이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 거. 이게 동거의 의미죠. 이 동거를 왜 할까요? 예전에는 결혼 아니면 이별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에서 이제는 동거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동거에 긍정적으로 느끼는 게 있더래요. 이게 뭐냐면은 정서적인 유대감과 안정감. 아무래도 옆에 같이 살다 보니까 안정적이긴 하겠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이유로 동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동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하기 앞서서 피디님들은 동거를 하실 생각이 있어요? 우리 여자 피디님.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한 거면 결혼을 약속하고. 우리 피디님은? 굳이. 굳이. 피디님은? 저도 결혼 전제로면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지금 3명인데 2명은 한다고 하잖아. 여기 이미 했으니까 안 물어볼게요. 나는 요즘 같은 생각이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아드님이 하신다면요? 애만 만들지 마. 그러니까 애만 만들지 말아라. 근데 딸이면 또 하지 말아라 할 것 같기도 하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거를 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법적 부담 및 책임감이 덜함. 책임감이죠. 결혼하면 어때요? 법적으로 부부되면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죠. 가정경제, 양가 부모님, 자식, 경제적인 부분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동거하면 우리 둘만 있으면 되잖아. 둘 빼고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명절 때 안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애 낳으라고 누가 뭐라고 하나? 돈 벌어 오라고 뭐라고 해요? 아니잖아. 다 피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법적 사회적 의무에 구속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 도장 없이 어때요?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장점이야. 책임 없는 쾌락이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입니다. 실제 사생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많이 해. 대표적인 이혼 사례 중에 하나가 뭐야? 연애를 특히 짧게 할수록 성격적인 부분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하죠. 그래서 성격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같이 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어. 뭐 잠버릇, 하물며 생활 습관, 먹는 거, 식성 등등 자질구질한 것들,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 생활 습관 때문에 결혼을 막상 해서 살면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동거할 때는 어때요? 신경 안 쓰잖아. 그러기나 말거나 어차피 부부도 아니니까. 맘만 해먹고 헤어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대표님 근데 성인이 돼서 네. 자취하잖아요 대부분. 그럼 뭐 알아서 생활 습관도 좋고 다 정리정돈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 경력이 있다고 해서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혼자 산 시간이 길수록 자기만의 그게 생기기 때문에 이거 맞추기가 더 힘든 거죠. 나만의 방식이 딱 틀이 잡혀 있잖아. 화장실 습관이라든가 빨래 습관이라든가 설거지 습관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나는 밖에 나갔다 와서 손만 씻는데 상대방은 밖에 나갔다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씻으면 아예 침대도 못 들어가거나 뭐 등등 그런 사소한 것들. 이거를 바꾸기가 힘들잖아. 화장실에서 털 제거 얼마씩 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뭐 여기는? 샤워하고 나면 하잖아요. 여기는요? 아예 안 하지 않아요? 딱히 없어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둘이 샤워하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워요. 그렇지. 머리카락 왜 안 치우냐, 뭐 하냐, 막 싸울 거 아니야. 근데 그 결혼해서, 아씨, 저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건데,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취향 차이가 안 맞으면 또 억지로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지금 억지로 맞추거든요. 음식 취향. 저는 회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남편은 막 고기만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온도 차이. 나는 약간 시원한 게 좋은데, 저기는 뜨끈뜨끈하게 보일러를 데워서 자야 되는 스타일이고.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안 맞으면 결혼 짜증 많이 나요. 진짜 많이 어떻게 나요. 맞추셨어요? 안 맞춰요. 너는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나 먹고 싶은 게 먹을게. 이렇게 서로 간섭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간섭을 안 하는 게 동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간섭을 안 하게 되는 포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왜 동거하면은 실질적으로 간섭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동거는 말 그대로 안 맞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잖아. 법적 책임감도 없고 우리의 관계를 누가 아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니까. 근데 결혼은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하고 약속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겠죠?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거의 차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생활 패턴이 맞는지 확인차 동거를 많이 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경제적 부담 감소. 즉 반값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대학생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대학교 앞에서 반값 서로 그거 아끼려고 반반씩 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모텔값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20대는 순간적인 좋은 감정에 있어서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하는 경우가 있고 30대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 집도 없어. 그다음에 내가 뭐 생활비를 할 그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같이는 있고 싶고 그중에 가장 절충안이 동거인 거죠. 결혼하려면 최소 1억은 들잖아. 최소. 결혼식 장비, 집 보증금비 뭐 이렇게 하는데 봐봐요. 근데 동거는 어때요? 집 보증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잖아. 동거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거 봤어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거의 다 어떻게 해요?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동거를 시작하죠. 그리고 뭐 동거를 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한 사람이 사는 곳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측면에서도 5대5로 절약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동거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찝찝함. 어찌됐건 결혼식만 안 했지 같이 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혼으로 간주하는 거죠. 결혼 생활 같은 비슷한 것을 했구나라고. 그래서 인식이 좋지만은 않죠. 그래서 어떤 남자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돌싱보다 동거가 더 충격적이라는 말. 왜냐면 돌싱은 대놓고 결혼식을 하고 살다가 헤어진 거고 동거는 어때? 대놓고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살다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찝찝하대. 만나던 남친이 돌싱은 밝혔어 이미. 1년 결혼 생활하다 헤어졌어. 근데 이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말 안 하다가 결혼하려고 딱 봤더니 한 6년 동거를 했어. 돌싱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신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는 동거를 거의 결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거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면 댓글에 됐어요. 무슨 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내로남불인 게 뭔 줄 알아?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니면 내 자식의 와이프가 될 사람이 만약에 동거를 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래 잘했다. 동거 너무 잘했어 라고 하실 부모님 혹은 남자 여자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모르면 몰랐지 알아서 좋을 건 없다는 거지. 이혼은 끊이게 하는데 숨기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혼은 대놓고 그냥 나 결혼 생활했고 뭐 때문에 안 맞아서 했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왠지 동거는 말을 안 하고 뭐야? 나 속인 거야?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렇게 몰래 숨어서 한 거야? 약간 이런. 맞는 게 동거를 커밍아웃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조용히 하잖아. 다 쉬쉬하면서. 다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 아는 지인은 남자랑 만날 때마다 동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예 친구들하고 연락 두절했어요. 아예 끊어 그냥 연락을. 왜 끊겠어요? 숨기는 거지. 번호를 바꿔버리고 친구들 연락을 안 하고 자기 과거가 들통나니까. 그럼 왜 그러겠어요? 원초적으로 봤을 때 찝찝함이야. 안 좋은 인식.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 부담의 감소. 아까 장점으로 얘기했던 건데요. 저는 이 말이 다 핑계 같아요. 결혼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동거한다고 하지만 아니 왜 진짜 좋으면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 안 하고 요새 많이 사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잖아. 그렇게 살아도 되고 꼭 결혼하고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돼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원룸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넓혀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돈이 없다고 동거를 한다? 난 이건 핑계 같아. 그럼 예전에 엄마 아빠 시대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다 동거했게? 그리고 동거하시는 분들은 원룸에서 동거는 하면서 결혼해서는 왜 원룸에서 못 살아요? 그만큼 동거를 가볍게 여긴다는 증거죠. 동거도 무겁게 생각하면 원룸에서 살지 말고 좋은 데서 살아야지. 그만큼 이 경제적인 문제는요. 확고한 본인의 의지와 상대방의 의지만 있으면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이건 무조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책임함입니다. 진짜 무책임하게 되죠. 그리고 나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걸 대놓고 알려주는 거야. 나 책임 안 져 너. 안 져도 되는 거야. 우린 그냥 언제까지나 동거하는 사이일 뿐이야. 그래서 이게 적응이 되면 버릇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동거만 하시는 분들도 저는 주변에서 봤어요. 결혼 안 하고. 동거에 맞들려서. 사람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책임 없는 쾌락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건 엄청난 희생과 책임을 동반한 제도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누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겠어요. 현재 진짜로 결혼 전제가 아닌 쾌락을 위한 동거 중이거나 그런 동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래에 내 와이프 혹은 내 남편 그리고 혹은 나의 아이의 배우자가 알고 봤더니 동거 5년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동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마디 할게요.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는 괜찮아요. 다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쾌락을 위한 동거 그런 동거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에 대해 반대이신가요? 찬성이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